자, 챕터 10장 심장혈관계통과 림프계통 중에서 1번 심장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장의 구조를 보면 일단 심장 외부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은 중앙에서 약간 왼쪽으로 약간 치우쳐져 있습니다. 심장을 그냥 하트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허파가 있으면 심장은 중앙에서 왼쪽으로 약간 이 중앙에서 왼쪽으로 약간 치우쳐져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장의 바닥이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바닥을 생각하면 이제 아래쪽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바닥, 베이스라는 뜻은요, 넓은 부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베이스가 이렇게 바닥이 좀 넓죠. 자, 그래서 넓은 부분인데 심장 바닥은 위쪽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바닥은 기초가 되는 부분이죠. 혈관들이 이 바닥 부분에서 시작되거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가 된다, 바닥이 된다 라는 의미에서 이제 심장의 윗부분이 바로 혈관 출입부입니다. 자, 그래서 위쪽에는 이렇게 대동맥, 대정맥, 허파동맥, 허파정맥 이렇게 혈관들이 출입하는 곳이어서 이렇게 넓기 때문에 심장 바닥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이제 심장의 윗부분에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동맥과 정맥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 심장이 있으면 자, 나가는 피가 동맥이라고 합니다. 나가는 혈관을 동맥이라고 합니다. 자, 심장에서 박동감 있게 움직일 동이죠. 박동감 있게 나가는 맥박에서 동맥이라고 하고요. 정맥이라는 것은 심장으로 들어가는 피를 정맥이라고 합니다. 심장으로 들어간다 해서 정맥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정적인 혈관이라는 뜻이죠. 천천히 정적으로 흐르는 혈관이기 때문에 천천히 심장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동맥이라는 것은 박동감 있게 이렇게 심장 바깥으로 나가는 혈관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이 동맥 중에 가장 큰 동맥이 대동맥이겠죠. 큰 동맥이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정맥 중에서도 가장 큰 정맥이 대정맥이라고 합니다. 자, 이 대동맥은 전체 우리 온몸으로 이렇게 이제 혈관이 가기 때문에 대동맥이고, 대정맥은 온몸에서 이렇게 이렇게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기 때문에 대정맥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허파동맥은 마찬가지로 자, 이 허파에서 심장 쪽으로 들어가면은 허파정맥이 되겠고, 심장에서 허파로 나가는 동맥을 허파동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허파 쪽으로 가는 동맥을 허파동맥이라고 하고요. 허파에서 심장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혈관을 우리는 정맥이니까, 허파에서 심장으로 들어가니까 허파정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허파정맥이나 자, 대정맥, 또 허파동맥, 대동맥들이 이렇게 위쪽으로 심장의 위쪽 부분에서 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을 심장 바닥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쪽을 우리는 심장 바닥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그림을 아래쪽 허파동맥과 대동맥 아래쪽으로 그렸는데요. 실제적으로 허파동맥이 이렇게 위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위로 가는데 제가 그림을 아래쪽으로 그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혼동될 수 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허파동맥이 위로 해서 허파 쪽으로 가고, 대동맥도 이렇게 위로 해서 온몸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이 심장 바닥입니다. 넓은 부분이니까 베이스 기초적인 역할을 하고, 또 여기에는 넓기 때문에 혈관들이 이렇게 출입하고 있죠.
자, 오른쪽에는 이렇게 동맥혈관이 이렇게 빨간색이 이렇게 동맥이죠. 산소가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적혈구, 빨간 적혈구들이 많아서 동맥이 되겠죠. 그래서 동맥이 이렇게 베이스를 심장 바닥을 통해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정맥은 또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맥이 들어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정맥과 동맥의 출입구가 바로 심장 바닥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심장 꼭대기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꼭대기 하면은 위쪽을 생각하기 좋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꼭대기, 이걸 아펙스라고 하는데요. 이 꼭대기라는 것은 심장의 아랫부분인데, 이 아랫부분이 뾰족하기 때문에 꼭대기라고 부른 겁니다. 자, 이렇게 원뿔 형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좁아지는 끝부분을 우리는 꼭대기라고 하는데요. 심장을 보면 이제 이렇게 아랫부분이 이렇게 좁아지면서 뾰족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심장 꼭대기라고 부릅니다. 왼쪽 심실의 아래쪽 부분을 뜻하죠. 자, 그림을 보면 이제 이쪽이 심장 바닥이고, 이제 이게 왼쪽 심실의 아래쪽 이 부분이 이렇게 뾰족하기 때문에 심장 꼭대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방실 사이 꼬랑이 있는데요. 심방과 심실 사이 꼬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심장 바깥면에 있고요. 심방과 심실의 가로 경계 고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깥에서 보면 이렇게 가로로 생긴 꼬랑이 있는데요. 자, 위쪽이 심방이고 아래쪽이 심실인데 심방과 심실의 가로 경계 꼬랑입니다. 이렇게 경계 꼬랑이고, 자, 이렇게 해서 심방과 심실, 자, 오른쪽 왼쪽, 자, 심실도 오른쪽 왼쪽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이 경계가 되는 꼬랑을 방실 사이 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꼬랑은 이렇게 생긴 꼬랑을 꼬랑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가로로 생긴 꼬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왼쪽 오른쪽 심방에 귀가 있는데요. 이제 왼쪽 심방과 오른쪽 심방에 귓바퀴 모양의 돌출물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오른쪽 심방과 왼쪽 심방에 귓바퀴 모양처럼 생긴 귀가 있는데요. 이게 왼 심방 귀가 되겠고 오른 심방 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귀 모양의 돌출물이 있는데요. 자, 이런 귀 모양의 돌출물은 이제 오른쪽 심방에 이제 혈액들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혈액이 들어오면 이쪽에 혈액이 차고 이게 보조적으로 이 혈액이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왼쪽 심방귀와 오른쪽 심방귀가 그런 공간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심방에도 호르몬이 분비되는데요. 자, 심방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오른쪽 심방귀에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 혈관을 타고 이제 호르몬이 이렇게 분비되는데 이게 바로 심방 나트륨 이뇨 펩티드 호르몬입니다. 오른쪽 심방에서 나오기 때문에 심방 나트륨 이뇨 펩티드 이렇게 해가지고 오른쪽 심방에서 나트륨을 이렇게 바깥으로 빼주는 호르몬이 나온다 해서 심방 나트륨 이뇨 펩티드. 자, 그래서 자, 이게 호르몬이니까 타겟 올간을 이제 콩팥으로 갑니다. 콩팥에서 이 나트륨을 소변을 통해서 나트륨을 이렇게 배설해주는 호르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트륨이 빠지기 때문에 이제 소변을 통해서 혈액이 빠져나가니까 이제 혈압이 떨어지겠죠. 혈압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혈액의 양이 이제 줄어든다라는 뜻입니다. 혈관의 압박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혈액이 이렇게 콩팥을 통해서 나트륨이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혈압이
떨어지게 하는 호르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심방기에서 이렇게 혈액량이 보조적으로 가득 차게 되면 혈액이 너무 많으니까 자, 이거를 줄여주기 위해서 심방 나트륨 이뇨 펩티드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콩팥으로 가서 자, 혈액량을 이렇게 좀 소변을 통해서 빼주니까 나트륨이 빠지면서 물이 같이 빠지니까 이뇨를 시켜준다는 거죠. 소변을 빼주는 호르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귀 모양처럼 생긴 심방귀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오른쪽 심방귀가 있고 자, 왼쪽 심방귀가 있습니다. 자, 6번째 심장의 영양혈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에는 심방과 심실이 있고요. 이제 심장에는 이렇게 기능혈관이 있고 영양혈관이 있습니다. 기능혈관이라는 것은 그냥 심장의 기능을 담당한 혈관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심장으로 들어가는 대정맥이 있고요. 이제 허파에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허파정맥이 있습니다. 심장에서 온몸으로 나가는 대동맥이 있고요. 심장에서 허파로 나가는 허파동맥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그냥 기능만 담당하는 혈관입니다. 자, 허파 쪽으로 나가고 우리 온몸으로 나가고 허파에서 심장으로 들어가고 온몸에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기능만 담당하는 혈관입니다. 자, 그러나 영양혈관은 심장도 근육 세포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심장도 이러한 세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세포들도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심장 근육 세포에게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혈관을 영양혈관이라 합니다. 자, 영양혈관은 대동맥에서 이렇게 빠져나와서 심장 쪽으로 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혈관을 우리는 영양혈관이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러한 세포들도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이렇게 세포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겠죠. 자, 이 심장으로 가는 동맥, 자, 이게 심장 동맥이죠. 자, 심장으로 가는 이제 나가서 심장으로 가는 동맥인데요. 이 동맥이 모양이 관상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왕관 모양처럼 생겼기 때문에 관에다가 모양상해서 관상동맥이라고 또 부릅니다. 자, 이러한 혈관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심장 근육 세포에 영양을 공급해 주니까 마치 왕관 모양처럼 생겨서 관상동맥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이 심장으로 가는 동맥이 이렇게 막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심장 근육에게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심장 근육 세포가 죽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심장 세포가 손상돼서 괴사되는 현상을 우리는 심근경색, 심장 근육이 굳어버렸다라고 해서 심근경색이라고 하고요. 이 심장 동맥의 혈관이 이렇게 가느다라진 것을 우리는 협심증이라고 합니다. 협소해진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협소해진다 해서 협심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심장 동맥은 이렇게 심장에 있는 심근경색증이나 협심증처럼 이러한 심장 질환을 일으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심장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심장벽은 이제 바깥막하고 이제 속막 사이에 근육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바깥막, 이제 바깥에 있는 막과 자, 이렇게 속막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이 심장 바깥막이 되겠고요. 자, 이 부분이 심장의 속에 있기 때문에 심장 속막이 되겠고,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이 이제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심장 근육층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심장 바깥에 있는 막과 심장 근육층, 중간에 근육층이 있고 심장 속막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세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심장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심장벽이 있고 심장막이 있는데요. 심장을 싸고 있는 두 개의 막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심장을 싸고 있는 막이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내장 쪽, 이 심장 쪽에 있는 막, 이 부분을 우리는 내장 쪽 심장막이라고 부릅니다. 이 내장 쪽 심장막이 자, 심장 바깥막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내장 쪽이 아니고 이제 벽 쪽에 있는 심장막을 벽 쪽 심장막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장막은. 자, 여러분들이 좀 혼동된 게 이제 심장 속막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심장막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이 좋은데요. 이거는 이제 심장벽이고요. 자, 이 심장벽이고 이거는 이제 심장 바깥막 근육층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심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장 쪽 심장막과 벽 쪽 심장막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내장 쪽 심장막과 벽 쪽 심장막 사이에 바로 자, 여기에 윤활액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윤활액이 있어서 심장이 수축할 때 이렇게 윤활액이 잘 미끄러지도록 심장이 근육들이 잘 수축할 수 있도록 윤활작용을 해주는 액체가 이 내장 쪽 심장막과 벽 쪽 심장막 안쪽에 있다. 심장막 안이라고 부릅니다. 자, 윤활액은 심장막 안에 이렇게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심장에는 이게 심장막이 이제 내장 쪽과 벽 쪽 이렇게 두 개의 심장막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 내장 쪽에 있는 심장막을 자, 바깥막이라고 부릅니다. 자, 심장 내부의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외부의 구조를 봤고요. 심장 내부의 구조를 보면 두 개의 심방과 두 개의 심실, 또 혈액 역류를 방지하는 판막이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 심방이라는 것은 심장에 있는 이게 방이다, 공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자를 쓰고요. 심실은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심장에 있는 방실자를 써서 심장의 방이다 라는 뜻인데요. 자, 이게 우리가 그 심방은 아트리움이라고 합니다. 아트리움이라는 뜻은 이제 우리가 라틴어로 현관이나 응접실 같은 이러한 방을 우리는 심방이라고 하고 심실이라는 것은 벤트리클이라고 합니다. 벤트리클이라는 것은 작은 배 또는 작은 방처럼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벤트리클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심방 쪽으로는 이제 왜 현관, 응접실이라고 부른다면요. 심방이 이쪽, 자, 이 심방이 온몸에서 이렇게 들어온 혈액들이 심방으로 이렇게 들어오죠. 허파도 마찬가지죠. 허파에서 이렇게 심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심방에는 어떻습니까? 혈액이 가장 먼저 받아들이기 때문에 허파나 온몸에서 혈액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기 때문에 현관이나 응접실이란 것은 우리가 이제 문 입구에 현관이 있고 그러죠. 이런 현관 같은 방이다 해서 심방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심실은 작은 방이다 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심방과 또 심실 이렇게 있는데 자, 이 심방과 심실에는 혈액이 이렇게 역류하지 못하도록 판막이 있습니다. 역류하지 못하도록 판막이 이렇게 심방과 심실에도 있고 이제 심실에서
허파로 가는 거하고 온몸으로 가는 이쪽 판막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판막이라는 것은 이제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데요. 자, 이렇게 판막이 있는데 이 판막이 자, 여기에 이렇게 판막이 이렇게 있습니다. 판막이 닫혔다 열렸다 하고 심방에서 심실로 혈액이 갈 때는 열려 있고 또 심실에서 이제 이렇게 허파라든지 온몸으로 갈 때는 닫혀 있으면서 열렸다 닫혔다 하는 판막, 혈액의 역류를 방지하는 이런 판막들이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위쪽에 2개, 아래쪽에 2개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렇게 심방과 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이라고 해서 심방과 심실에 있는 판막이라고 해서 방실 판막이라고 합니다. 자, 이 판막을 우리는 방실 판막이라고 합니다. 위쪽에 있는 판막을 방실 판막이라고 하고요. 이제 이쪽은 왼쪽에 있는 방실 판막이고요. 이쪽은 오른쪽에 있는 방실 판막입니다. 아래쪽에는 이렇게 판막이 있는데 이 판막이 이렇게 반달, 초승달 모양처럼 생겨서 이제 반달 판막이라고 합니다. 판막이 이렇게 반달 모양처럼 생겼기 때문에 반달 판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른 방실 판막, 오른쪽에 있는 방실 판막을 우리는 삼천판이라고 부릅니다. 삼천판. 삼천판이라는 것은 세계다라는 뜻이죠. 뾰족한 게, 뾰족할 첨입니다. 이렇게 판막이 뾰족한 게 3개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막이 이렇게 뾰족한 게 3개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왼 방실 판막은 이렇게 뾰족한 게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뾰족한 게 2개가 이렇게 있는 판막을 이천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런 이천판은 뾰족한 게 이렇게 2개 있는데요. 승모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승려모자가 이렇게 생겼죠. 2개로 생겼기 때문에 이 승려모자를 해서 승모판이라고 하고요. 예전에 카톨릭에서 이제 주교들이 이렇게 예식을 할 때 주교의 모자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딱 외울 때는 삼천판은 자, 오른쪽이죠. 그래서 오른쪽 하면 3개죠. 그래서 여기는 삼천판이다. 오른쪽이니까 오른쪽. 그 다음에 이제 왼쪽은 레프트죠. 왼쪽 하니까 이천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 이천판은 승려 모자처럼 생겨서 승모판이다 라고 부르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허파동맥 판막. 자, 이쪽 오른쪽은 이제 허파로 가는 동맥이니까, 자, 허파로 가기 때문에 동맥이 이렇게 있으니까 허파동맥이죠. 자, 여기에 있는 판막이다 해서 허파동맥 판막이라고 합니다. 허파동맥 판막. 허파동맥 판막이라고 부르고요. 왼쪽에 있는 부분은 대동맥, 굉장히 큰 동맥에 있는 판막이다 해서 대동맥인데요. 자, 이게 왜 대동맥이다면요, 우리의 온몸으로 가기 때문에 큰 동맥이 되겠죠. 이렇게 온몸으로 가기 때문에 큰 동맥이다 해서 대동맥인데요. 이 대동맥이 있는 판막이다라고 해서 대동맥 판막이라고 부릅니다. 판막이 4개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오른쪽 심방. 자, 이게 오른쪽 심방이고요. 자, 이게 왼쪽 심방이죠. 레프트. 자, 오른쪽 심방과 왼쪽 심방에는 이렇게 대정맥, 오른쪽 심방에는 이게 정맥혈관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고요. 왼쪽 심방에는 이제 허파에서 들어오는 이런 허파정맥, 이런 구멍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이제 오른쪽 심방, 자, 여기죠. 자, 오른쪽 심방에는 구멍이 3개가 있는데 이제 위 대정맥 구멍과 아래 대정맥 구멍이 있고 심장 정맥 굴이 있습니다.
위 대정맥, 아래 대정맥 구멍이라는 것은 온몸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정맥이 대정맥인데요. 자, 대정맥인데 이게 이제 아래에서 위로 가기 때문에 아래 대정맥이라고 하고요. 자, 위에서 목에서 이제 심장 쪽으로 가는 큰 정맥이다 해서 여기는 이제 위쪽에서 내려온 정맥이다 해서 위대 정맥이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있겠죠. 위대 정맥 구멍, 아래대 정맥 구멍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에 심장 정맥 굴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심장 정맥이 이렇게 연결되는 굴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심장 정맥이라는 게 심장에서 이렇게 나가는 피가 대동맥인데 이 대동맥에서 이렇게 심장 쪽으로 가는 영양혈관이 있죠. 이게 심장 동맥이었죠. 이 심장 동맥은 심장 세포에게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 주고 이제 거기에서 받은 노폐물을 심장 정맥을 통해서 다시 심장에서 정맥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심장 동맥에서 산소와 영양분을 주고 다시 심장 정맥을 통해서 심장 정맥 굴로 이렇게 들어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폐물을 가지고 심장 정맥으로 들어오는 굴이다 해서 심장 정맥 굴 또는 구멍, 굴과 연결된 구멍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면 이제 왼쪽에서는 이제 허파로 들어가는 구멍들이 있겠죠. 이제 허파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구멍은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4개. 자, 이렇게 4개가 허파에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구멍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방실, 심방과 심실의 판막은 3000판이니까 3, 왼쪽에 있는 방실 판막은 2000판이니까 2, 그리고 이제 허파 쪽으로 가는 허파 동맥에 있는 판막은 반달 모양이고 온몸으로 가는 대동맥에 있는 이런 판막은 반달 모양이니까 이렇게 반달 초생달을 그려놨습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 심방과 심실의 판막이 있고 왼쪽 심방과 심실의 판막, 자, 허파 쪽으로 가는 동맥 판막, 온몸으로 가는 대동맥 판막 이렇게 있고요. 자, 판막이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혈액이 이렇게 열릴 때는 내려가고 이제 내려가는 혈액들이 이제 품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때 이렇게 역류하지 못하도록 판막이 닫히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판막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소리를 우린 청진기로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장 판막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소리가 나야 되는데 뭔가 불규칙적으로 소리가 나면 심장 판막에 문제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알게 되고요. 자, 그리고 자, 오른쪽에 보면 자, 여기에 이제 허파로 가는 동맥, 온몸으로 가는 동맥이 이렇게 있죠. 온몸으로 가는 동맥은 우리 온몸에 혈관을 이렇게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왼쪽에 있는 심실이 훨씬 근육이 많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니까 왼쪽에 있는 심장의 근육층이 굉장히 두껍다. 자, 오른쪽에 있는 이제 심실에 있는 이러한 근육은 이 가까운 허파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하지 않으니까 그 왼쪽에 있는 심실의 이렇게 심장 근육층보다 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근육이 왼쪽에 있는 이런 심장 근육이 훨씬 발달되니까 두껍고 여기는 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초 확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심장의 오른쪽 심방과 오른쪽 심실 사이에 위치한 판막은, 자, 이렇게 심장에 보면 자, 오른쪽에 이렇게 판막이 있었죠. 자, 이렇게 판막이 있는데, 자, 오른쪽이죠. 오른쪽 심방과 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은 무슨 판막이었습니까? 오른쪽이니까 3개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3000판이라고 했죠. 자, 이렇게 뾰족한 게 3개로 구성되어 있는 판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걸 옆에서 이렇게 볼 때는 1개, 2개, 3개 이렇게 3개로 구성되어 있는 판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이천판이라는 것은 자, 어느 쪽에 있는 판막 이름입니까? 자, 여기는 왼쪽이죠. 그래서 왼쪽에서 이천판막이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방실 판막을 이천판막이라고 하고, 자, 이 모양이 승려 모자처럼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승려 모자처럼 생긴 판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판막이다 해서 이천판막이라고 하고요. 대동맥 판막은 온몸으로 가는 동맥이 이렇게 온몸으로 가는 동맥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자, 이쪽에 있는 판막이 대동맥 판막입니다. 자, 온몸으로 가려면 혈관이 굉장히 커야 되겠죠. 그래서 대동맥 판막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심실에 있는 것은 자, 허파 쪽으로 가는 동맥인데요. 허파로 가는 동맥에 있는 판막이다 해서 허파동맥 판막이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자, 이거는 자, 반달 모양처럼 생겼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심장의 오른 심방으로 열려있는 혈관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 오른쪽 심방이 여기죠. 라이트 심방, 오른쪽 심방인데요. 오른쪽 심방으로 열려있는 혈관들은 자, 오른쪽 심방으로 열려있는 것은 이제 다리에서 아래쪽에서 이렇게 오른쪽 심방으로 들어가는 자, 다리에서 오른쪽 심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굉장히 크죠. 우리 온몸에서 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큰 정맥인데 대정맥이죠.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니까요. 근데 이게 아래쪽에서 올라가니까 아래 대정맥이 이렇게 있고요. 자, 머리 쪽에서 이제 이렇게 심장으로 들어가는 정맥이 있겠죠? 그래서 얘는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위 대정맥이 오른쪽 심방과 이렇게 열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또 구멍이 이렇게 있고 가운데에 또 구멍이 하나 있었죠. 이 구멍이 심장 정맥과 연결되어 있는 구멍이었죠. 그래서 심장 정맥은 자, 이렇게 대동맥이 이렇게 온몸으로 이렇게 나갈 때 이렇게 심장에게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동맥이 심장 동맥. 이게 관 모양처럼 생겨서 관상 동맥이라고 했는데 심장 동맥이 세포들에게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자, 이 노폐물이 나오겠죠. 이 노폐물을 다시 심장 정맥이 이렇게 해서 심장 정맥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심장 정맥이 이렇게 오른쪽 심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열려있는 혈관은 자, 가나 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허파동맥은 이제 허파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혈관이죠. 심장에서 이렇게 허파 쪽으로 나가는 혈관은 이렇게 아래쪽 오른쪽 심실에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혈관은 심장의 영양혈관이다. 심장에게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영양혈관이고 왼쪽 심실에서 나온 혈관의 첫 번째 분지다 라고 했는데요. 왼쪽 심실이니까 이제 이게 레프트 쪽 심방이 되겠고 자, 이게 심실이 되는데요. 자, 심실에서 나오는 혈관의 분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심실에서 온몸으로 가는 혈관이 큰 동맥이니까 대동맥인데요. 이 대동맥에서 나오는 혈관의 분지가 이렇게 돌아가서 심장에게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혈관이 심장 동맥이죠. 심장으로 이렇게 심장에서 나가는 동맥인데 이게 바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이 심장 동맥을 영양혈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혈관은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서 왕관 모양처럼 보이기 때문에 관상동맥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자, 이 심장으로 가는 동맥이 막혀서
이 심장 세포들에게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 주지 못하면 심장 세포들은 죽겠죠. 그래서 그것을 심근경색증이라고 하고, 심장으로 가는 동맥이 협소해져서 좁아지면 이게 협심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심장 동맥이 되겠고, 대동맥은 심장에서 온 몸으로 가는 큰 혈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심장 동맥이 이렇게 왕관 모양처럼 생겼기 때문에 왕관 모양상자, 관상동맥이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대동맥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심장 동맥이고, 이제 이 심장 동맥에서 이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 주고, 이제 노폐물은 심장 정맥을 통해서 이 정맥굴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오른쪽 심실에서 이제 허파 쪽으로 가는 동맥을 허파 동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심장을 이렇게 그려서 오른쪽 왼쪽에 있는 심방과 또 밑에 있는 심실, 그리고 4개의 판막을 비교해 보면서 이제 모양이라든지 이러한 기능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심장 벽의 구조를 한번 그려보시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